안녕하세요. 구조대를 기다리는 박인철입니다. 어, 벌써 나는 나 방송이 10번째가 되었네요. 10이라는 숫자가 뭐랄까 한번 매듭을 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방송했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라고 할까, 자체 평가라고 할까, 그런 반성의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 듣지 못했지만, 그러니까 일부 몇몇 분들의 이제 내 방송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, 일단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에 비해서 봤을 때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. 보통 5분 이내 쇼트를 주로 많이들 보는데 15분, 20분 되는 거는 너무 길지 않느냐라는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,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,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도 해봤고, 그럼 어떻게 이 방송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.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저의 상황을 일단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좀 이해를 돕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.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 어떤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근데 한쪽 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하나의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, 그거는 내가 좀 더 다른 부분을 강화시켜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현재 좀 시력을 거의 잃고 나니까 단순히 다른 팔이나 다리를 못 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되네요. 생명보험을 들면은 거기서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, 옛날에 제가 보험 설계사 교육을 잠깐 받은 적이 있었는데, 그때 보니까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죽지 않고도 받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시력을 전부 상실했을 때는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고, 시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, 그것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설 줄은 그때도 몰랐고,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, 단순히 시력만 잃은 게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이제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고, 또 시력은 거의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희미하게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는 감이 오는데,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
특별히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제 상태를 말씀드리냐면은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, 처음에 이제 시료를 한 4, 5년 전에 이제 잃고 나서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,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다 싶은 그런 암담한 생각이 들면서 그야말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실력을 잃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럼 정말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는가? 물론 이제 그 외부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겠지만, 우선 나 자신이 실력은 잃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은 다 살아있고, 또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살아있고,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도 아직은 멀쩡하니까, 의외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 어떤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, 너무 많은 것을 잃다 보면은 오히려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소중함, 여기에도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뭐 의지가 약하는지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,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젊은이들은 항상 나약하고 뭐 의지가 약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인데, 저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좀 강한 인간이 되고자, 그러니까 제가 신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나름 엄청나게 이제 애를 썼었고, 또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뭐 참 독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저 자신을 그 혹독하게 내몰았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도 막상 시력을 잃고 나니까 그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,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기가 어려운데, 유튜브를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다른 뭐 특별히 소일거리 할 게 없으니까 TV를 듣거나,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TV를 저는 어차피 못 보니까 이제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. 그래서 TV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듣거나 뭐 그러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유튜브의 소비자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능한 일은 유튜브를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, 일단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수는 있겠는데,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
들어줘야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럼 무슨 내용으로 그 유튜브 내용을 채울 것인가?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 시력이 이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데 굉장히 그 제한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체험했던 것들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참고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결론을 내렸고,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하에 그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정을 절제하면서 좀 재미가 없다고 할까?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 감정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또 그렇다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너무 논리성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가슴에 와닿는 어떤 그 감성적인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면서 몇 번씩 저 스스로가 또 제 그 유튜브를 들어봅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그 음성의 고저 장단이 너무 없고 너무 평탄하게만 얘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재미가 없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이제 또 그 제가 가지는 한계가 지금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과 그 심장 기능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이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말이 좀 그 새는 느낌을 받아서 이 음성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 말이 샌다라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그 거북한 느낌을 받게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, 또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그 음향 시설이라든지 조명 시설을 갖출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스마트폰에 연결된 그러니까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음성 조절도 잘 안 돼 가지고 소리가 너무 작다 이런 또 그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고 좀 곱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단순히 그 9번의 유튜브를 점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아직 잃지 않은 것,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 자체가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하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, 굳은 일 많이 겪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는데, 저는 이제 그 살면서 어떤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몇 번 맞닥뜨렸었는데
또 절망이 사람을 굉장히 그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가 나를 되돌아보고, 그러니까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뭔가에 대해서 절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기력하다,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오는 그 감정일 텐데, 그 무기력감이 때로는 어떤 그 교만했던 나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자만심을 씻어내고 그야말로 영혼을 맑게 만드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제가 그 현재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. 다만 내 운명의 한계가 어딘가를 나 스스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나서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뭐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런 말도 있고, 뭐 같은 의미로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, 사실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. 그것이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고, 또 전에 알던 분들이 제 유튜브를 듣고 뭐 응원하는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, 그거는 또 하나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한계의 끝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앞으로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, 단순히 그 개인의 체험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저는 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다라고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, 과연 그러면 언어가 소통의 도구일까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, 때로는 그 각자가 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A를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B로 받아들여서 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오해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그 체험의 공유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겠는데, 따라서 앞으로 같은 얘기가 몇 번씩 반복될 수도 있고, 또 같은 얘기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저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 오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, 어, 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길게 끌면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 지금까지의 제 유튜브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, 역시 저는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